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참 따져볼 게 많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신세계 회장이 아니에요. 이미 경영 일선에 없어요.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앉은 자리에서 거의 날벼락을 맞은 거죠. 너무 신세계를 보고 있나? 제가 장담하는데 햄버거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의 매력은 뭐냐? 절대로 수요가 줄 일은 없다. 이 회사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후에도 있을 거다. 이제 시작이에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여기 이분이 왜 고개 숙이고 있는지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시겠죠? 5.18 그 스타벅스의 부적절한 마케팅 때문에 정용진 회장이 공식 사과를 했고, 그때 정용진 회장이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참 따져볼 게 많습니다. 아시는 내용도 있고 뒷부분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는 야식 잡설 시간입니다. 우선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용진 회장이 어디 회장입니까? 신세계 그룹. 신세계 회장이에요? 신세계 회장 한번 검색해 봅시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신세계 회장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세계 회장이신데, 근데 여기 그 동생이 또 있거든요. 동생 정유경 회장 클릭을 해보면 이분도 신세계 회장입니다. 잠깐만, 오빠도 신세계 회장이고 동생도 신세계 회장이야. 그리고 공동 회장인가? 정확히 사실은 가야 돼요. 뭐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마트의 사업 보고서 혹은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여기 임원 직원에 관한 사항에 정용진 회장이 왜 없지? 어디 갔었지? 네, 등기 임원에는 없습니다. 등기 임원에는 없고,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계시네. 여기 드디어 나오네요. 정용진 회장. 그런데 회장이 어디다? 이거는 이마트 사업 보고서입니다. 이마트 분기보고서. 그러니까 이마트의 회장이고, 아버지가 명예회장, 어머니가 총괄회장, 아들이 회장. 요거는 이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세계 분기보고서예요. 신세계, 그 백화점 하는 신세계. 근데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정유경 회장은 등기임원에는 없어요. 등기임원에는 없고 가족관계 증명서 느낌입니다. 거의 뭐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가. 여기도 보면은 어머니가 총괄회장, 그리고 아버지가 명예회장, 정유경 회장이 여기 회장으로 돼 있죠. 예, 신세계의 회장은 공식적인 문서로 정유경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신세계 회장이 아니에요. 백화점의 회장이 아니라 마트의 회장이에요. 이마트의 회장입니다. 분기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왜 정용진 회장을 신세계 회장이라고 부를까? 그룹 회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아까 정유경 회장은 주식회사라고 있죠. 주식회사 신세계 회장. 그런데 정용진 회장은 주자가 빠졌죠. 그러니까 그냥 신세계 회장. 약간 현대 회장, 삼성 회장, 그러니까 그룹 회장.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룹 내에서 직함으로 해준 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한테 명함을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등기 임원이 아니고 이마트 부문의 회장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명희 총괄 회장이 다 이제 지분을 증여해주면서 계열 분리는 끝났습니다. 신세계랑 이마트랑 지분이 엮여 있지는 않아요.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룹으로는 왜? 오빠니까. 장남이니까. 신세계 그룹 회장이라고 합니다. 뭐 곁다리였고. 참고로 그 스타벅스 코리아, SCK라고도 하는데, 스타벅스는 그래서 이마트 산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과를 한 게 신세계 정유경 회장이 아니라 이마트 회장인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한 거죠. 근데 일각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정용진 회장 사퇴하라, 퇴진하라, 5.18 단체에서도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경영 일선에 없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용진 회장은 등기 임원이 아니에요. 경영 1선, 2선, 3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0.1선 모르겠다. 이미 미등기 임원이고 미등기 회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없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 1선에서 물러나라라는 게 회장인데 전 회장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이병철 회장의 손자고 이명희 총괄 회장의 아들이고 신세계그룹의 장남인데 요 전자 하나 붙는다고 달라질까? 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이번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성과급 1인당 얼마? 최소 6억. 그런데 삼성전자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올해 컨센서스가 350조. 하이닉스는 250조 넘었어요. 시가총액이 막 1600조, 막 1조 달러 넘는 회사가 두 개가 우리나라에 탄생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1인당 6억씩의 성과급을 가져가는데 정용진 회장 지난해 혼자 가져간 보수가 58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마트도 한 300조 벌죠. 200조 벌죠. 이익으로. 그러니까 사실 마트니까 거래액 매출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한데 지난해 이마트의 영업이익이 3,200억 원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져갈 수 있잖아. 아니 200~300조 버는데 직원 1인당 6억 가져가고 3,200억밖에 못 벌어도 회장님은 58억 가져가야지. 이 중에서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 상여라고 할 수 있는 것만 34억입니다. 성과급만. 성과 좋으시잖아. 실적도 줄어들고. 이게 사실 전년도보다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왜? 뭐가 다릅니까? 너네는 직원이고 나는 회장이야.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해 못 하십니까? 세상이 그래. 뭐? 왜? 너무 신세계를 보고 있나? 세상이 그렇다고. 자, 그러면 이사회는 뭐라고 했을까? 이사회에서도 성과, 보수를 책정하는 그 이사회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업보고서를 작년 걸 쫙 뜯어봤습니다. 이거 보면 다 그래. 찬성. 찬성이 한 520개 이상 있을 때 반대는 뭐다? 단 한 번도 없었다. 세상이 그래. 우리나라 주식회사 그래. 요거요? 요거는 뭐 불참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참고로 반대는 없다. 이사회는 뭐다? 거수기, 손 들어주는 기계. 뭐 사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신세계가 아니라 그냥 현실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18 마케팅이 펼쳐진 날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이사가 당일날 해임됐습니다. 그것도 신세계 그룹 측에서 알렸죠. 당일에 논란 당일 밤 전격 해임이 됐습니다. 그것도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정용진 회장이 손정현 SCK 컴퍼니 대표이사를 해임했다라고. 회장님이 해임했다고. 그날 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등기 임원도 아닌 사람이 해임을 했다? 그러면 스타벅스 코리아 그날 밤 긴급 이사회가 열렸을까요? 스타벅스 코리아 아까 제가 지분 구조 보여드렸잖아요. 엄연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면 주주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겠죠? 그러면 그날 밤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장님이 해임시켰다. 전격 경질.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를 언론에서 이런 절차를 문제 삼질 않아요. 스타벅스 코리아도 엄연한 주식회사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해임해야죠. 근데 미등기 회장님이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자리에서 전격 경질. 갸우뚱. 그 나무위키 보면은 사람들이 짓궂어. 어떤 사람이 이런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라고. 삼루에서 태어난 남자. 거의 100m 달리기 하는데 저 90m에서 태어난 남자. 그리고 말아먹은 사업들. 에휴, 사람들이 짓궂어. 근데 사실 정용진 회장이 사업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자리는 없습니다만 하고 싶은 건 사실은 다 하고 살았죠. 뭐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여서 별로 이렇게 정리해드릴 필요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거 마이더스의 손인데 누구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쓴 사람. 마이더스지 마이너스라는 사람은 없잖아. 삐에로 쇼핑 아실 겁니다. 그 일본 거 좀 뭐 베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잘 됐으면 모르겠으나 2년여 만에 사업을 철수한 걸로 알고 있고 분스라고 해서 왜 그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 있죠. 그런 것도 초반에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뭐 15년? 근데 요것도 철수를 하고 우리 걸로는 안 되니까 영국의 브랜드를 갖고 들어오자 라고 해서 부츠라는 것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 이후에 제주 소주도 인수를 해서 주류 사업도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삼성가에서 술 사업은 하지 말아라라는 이병철 회장님의 뭐 이런 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기고 했지만 제주 소주도 잘 안 됐고요. 그리고 G마켓 인수를 했죠. 이것도 3조 4천억 원 투자를 해서 인수한 다음에 쿠팡을 잡겠다라고 했으나 뒷목을 잡았죠.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랑 뭐 조인트 벤처 해갖고 다시 뭐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건 너무 유명한 일이라. 자, 그러면 정용진 회장이 이런 경영놀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분이 되게 꼼꼼합니다. 매장 디스플레이, 뭐 인테리어, 조명 하나하나까지 다 세세히 신경 써요. 디테일 경영. 그런데 대중성을 갖춰야 하는데 왜 회장님의 취향에 맞춰서 매장을 꾸미고 있느냐? 그래서 결과가 어떻느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보면 해외 사업들 잘 된 거 벤치마킹을 굉장히 빠르게 하죠. 그거를 성공 모델 한국이 이식하고 있다라고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베끼기 누가 못하냐. 그래서 베껴서 성공했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사실은 했다가 빨리 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감한 손전, 빠른 판단. 다만 이걸 또 재벌놀이. 왜 네 취미 생활을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느냐. 라는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겠고 어떻게 볼 것이니 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이번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마케팅 과연 다른 회사였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다이소가 그랬거나 올리브영이 했다면 어땠을까? 이거 그냥 실무자의 문제나 임원급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을까? 왜
회장까지 거슬러 올라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특히 이마트, 신세계그룹이기에 정용진 회장이기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겁니까? 예전에 그 정치적 발언 논란이 좀 많았죠. 이것도 사실은 많이들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미안하다 고맙다. 이거 뭐 이제 세월호 참사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명록 이런 거 이제 조롱하는 거 아니냐 비판이 좀 있었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또 멸공 이런 것도 여러 차례 뭐 해시태그로 이렇게 쓴 적이 있고 SNS에다 공유하면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또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국가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 표현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다?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이런 거 초등학교 때도 배우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본인의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왜 회사와 주주들이 보느냐. 이게 저는 사실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 신세계그룹 잠깐 출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유통 쪽 취재를 할 때 신세계그룹 그 홍보 담당 임직원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이거 뭐 회장님이 쓰신 글 하나 뭐 SNS 뭐 내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밑에 발 동동으로 막 기자들 막 기사 써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주가 떨어지고 그게 다 주주가치 훼손 아닙니까? 근데 회장님은 또 올려. 이것도 지워봐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환장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미스매치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쓰시라고요. 표현의 자유 다 좋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정용진 회장의 글 하나하나를 개인 정용진의 글로 볼 거냐? 아까도 이마트 회장이지만 신세계그룹 회장이라면서 신세계그룹 회장의 글로 볼 거냐? 이거는 여러분이 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5.18 잘못된 마케팅 사태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사과를 많이 했죠. 뭐 5.18 관련자라든지 아니면 뭐 임직원에 대한 사과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주들에 대한 사과는 담기지 않았다.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정용진 회장이 광주와 또 악연이 있습니다. 여기가 광주 신세계입니다. 광주 신세계. 광주 신세계라는 독립된 법인이 증시에 따로 상장돼 있어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에 정용진 회장이 들고 있던 광주 신세계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52%, 약 83만여 주를 누구한테 팔았게요? 주식회사 신세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매각을 했는데 얼마에 팔았게요? 본인이 본인 지분을 신세계라는 주식회사에 팔면서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20%나. 이거 뭐 지분 엑시트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받는 경우는 봤어도 계열 분리를 하면서 동생네 회사에다 넘기는데 20%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뭐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 쳐.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당일에 거의 15% 급락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미끄러졌고 지금도 21년 주가를 회복했나? 거의 회복 아마 못했을 건데,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앉은 자리에서 거의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당시에 그 광주 신세계 막 주주 연합도 만들어 갖고 막 법적인 대응도 한다라고 했던 걸로 또 기억을 합니다만, 또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세계 푸드도 별도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자진 상폐를 추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진 상폐할 때는 어떻게 하죠? 공개 매수를 해서 시장에서 뭐 30%, 50%, 100% 더 비싼 값에 내가 살 테니까 다 나한테 파세요라고 해서 100%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자진 상폐를 하죠. 그러면 깔끔해요. 그런데 신세계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주식으로 교환합시다. 신세계푸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이마트 주식으로 드릴게요. 신세계푸드 한 주당 이마트 0.5주 정도를 드릴게요. 바꿉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세계푸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주식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나는 그거 찬성 못해. 반대할 거야 라고 하면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주매청,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내 주식을 당신이 사가세요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행사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거를 최초에 신세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마트 측에서 제시를 한 게 48,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신세계푸드의 순자산 가치, 청산시키면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한 주당 가치가 98,000원대거든요. 거의 99,000원입니다. 이거를 99,000원짜리를 48,000원은 우리한테 넘겨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 거의 반값에, 순자산의 반값에 넘기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을 몇 주 확보를 못했어요. 이마트 측에서. 그러니까 막 반발이 커지니까 그러면 30% 인상해 드릴게 라고 최근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 63,000원대.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99,000원에 육박하는 회사를 30% 올려드릴게, 63,000원대 사드릴게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신세계푸드의 주주예요. 63,000원에 넘기겠습니까? 이마트에다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아마 주주분들도 아마 보실 수도 있겠고. 이거를요,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아니, 신세계푸드의 주식이 그렇게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걸 어쩌라고요? 우리가 프리미엄 드린다잖아요. 라고 이마트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반론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뒤집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될까? 만약에 지금 신세계푸드를 신규 상장한다면, IPO 한다면, 그래도 이마트가, 신세계그룹이 신세계푸드를 PBR 0.5 몇 배, 0.6배에 상장을 시킬까요? 우리 저평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순자산 가치의 절반 가격으로 상장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잖아.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자기네가 살 때는 야, 주가가 낮춰져 있잖아. 이 가격에 넘기라니까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거꾸로 뒤집어서 입장 바꿔서 보면 보입니다. 우리 Y스트릿도 상법 개정 위해서 엄청나게 목소리 낸 거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상법이 개정이 됐죠.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대주주랑 소액주주랑 차별하지 말고 특정 대주주를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재산을 침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사들이 특정 대주주만 유리한 의결을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핵심은. 그런데 이번 케이스로 놓고 봤을 때 신세계푸드를 싸게 사가면 이마트가 좋은 거고, 그렇죠? 이마트의 최대 주주가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 이사의 충실 의무, 이 상법이 이미 개정된 상황에서 그 원칙과 충돌하게 될 텐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으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이마트 측에서 신세계푸드 한 70% 이상 의결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밀어붙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을 던져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산당이 싫다. 멸공. 사실 뭐 공산당을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멸공 안 할 겁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군가가 멸공의 횃불이라고, 항상 옛날에 행군할 때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이런 거 있습니다. 당연히 뭐 멸공, 뭐 공산당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공산당을. 그런데 그런 정용진 회장에게 과연 그러면 시장, 주주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책임이 다 본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건가? 실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에는 있는가? 위치에는 있는가? 왜 미등기 임원인가? 삼성 이재용 회장은요, 미등기 회장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보수를 안 가져가요. 그나마 양심은 있죠. 미등기니까 법적 책임도 짓는 자리가 아니니까 나는 보수를 안 받겠소 라고 하고 배당만 받아가요. 주주로서. 근데 정용진 회장은 미등기 회장인데 많이 받아가요. 어머니 아버지도 무슨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보시잖아요. 1년에 거의 뭐 한 18억 가까이 가져가요.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재벌 3세에게 책임을 지는 방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왼쪽에 있는 사람.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친하다고 하잖아요. 사진도 자주 찍고. 근데 모르겠어요. 뭐 국가적으로 뭐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화려한 인맥과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기여할 것도 되게 좀 많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논란만 자초하고 있는지 좀 아쉽긴 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오, 좋은 질문. 이마트에서 내가 상품을 많이 사면 정용진 회장의 성과급으로 이어지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네가 안 사도 정용진 회장은 성과급 가져가. 그리고 실적이 줄어도 성과급은 가져가. 참 그게 묘해요. 이사회 내에서도 뭐 성과 보수 측정하는 그 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하느냐? 이병철 회장의 손자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야, 이게 신세계야. 들어와! 이게 신세계야.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Y스트릿 이대호 회장이라고 불러라. 나도 회장이다. 회장. 나는 이제 등기 임원이거든요. 주식회사니까. 대표는 좀 약해. Y스트릿 회장으로 부르죠. 내 맘이지. 명예회장? 명예회장 우리 아버지. 총괄회장 우리 어머니.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중소기업들도 본인들의 그 가족을 임원이나 등기 이렇게 해놓고 급여 많이 보내잖아요. 그럼 세무조사 맞거든요. 실제로 일 안 한 사람한테 급여 많이 주면은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그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뭐 일을 하시나? 회사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는 아닌데 그냥 명예회장, 총괄회장 하면은 막 10수억씩 줘요. 그래도 되나? 모르겠다. 어려워. 어려워. 이건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신세계. 그리고 사실은 왜 나쁜 표현입니다만 말단 직원보다 관리자보다 무슨 책임급, 임원급으로 올라갈 때 연봉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책임이에요. 책임 있는 자리. 의사결정의 중요성, 필터링의 중요성. 그러니까 직급이 달라지고 보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책임의 무게에 따라서.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 말단 직원이 뭐 일벤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중간에서 필터링을 못했다라는 거는 확실한 책임이 있죠. 해서 좀 오늘은 무거운 주제였고 사실은 또 우리나라 재벌 구조에서 혹은 일부 대기업에서 만연해 있는 그 문제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래서 구조적으로 달라질 부분도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은 또 저랑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또 많이 또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야식 짭소리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맞다. 우리 그 멤버스데이 아직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예, 접수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멤버스데이 6월 6일에 오셔서 이 큰손 투자자들과 좋은 기운을 또 나누고 싶다면 6월 6일 멤버스데이도 아직 자리가 조금 있거든요. 금방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참여 신청도 아래 고정 댓글 보고 참여해주세요.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